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매년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그냥 헬스케어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 계열이고 제약바이오에서 거의 최고권위 요 정도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여태까지는 이제 실제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하다가 올해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1일부터 14일 온라인 개최가 있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말 그대로 행사예요. 그리고서 JP모건 측에서 초대를 합니다. 각 바이오 제약사들한테 올 생각 있냐? 그래서 초대받은 업체들, 이렇게 여기에서 뭐 이제 더 추가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나와 있는 제가 뉴스를 찾아봤을 때는 요 정도 업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사에 참여를 해서 이어질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기술 이전 등이 논의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투자자들 그리고 뭐 글로벌 이제 업체들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저쪽 회사 기술 좀 마음에 드는데 한번 좀 투자를 해볼까? 혹은 저쪽 회사 바이오 기술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건데 조금 더 알아보고 기술 이전 한번 논의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왔다가 기술 이전이 좀 연계될 수 있는, 특히 이제 저런 곳에 참여하는 곳은 글로벌 빅파마들, 글로벌한 이제 바이오 제약사들이랑 기술 이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무조건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나왔다 하면은 그쪽에 좀 연계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관련 종목들 좀 소개를 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뭐 항상 저는 이제 채널 자체가 관심 종목 TV죠. 이런 거.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업체는 뭐 매드팩토, 셀리버리, ABL 바이오, SCM 생명과학, 오스코텍, 크리스탈 지노믹스 등등 지금 한 6개 업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는 일단 JP모건 셀리버리 헬스케어에 참석하겠다. 코로나 치료제 공동개발 제안. 요런 이슈를 좀 들고 간다고 해요. 그리고 ABL 바이오, 미국 바이오 행사, 이거는 전에 있던 거죠. 글로벌 빅파마와 협의 중. 이걸로 갖다가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전 시즌에 ABL 같은 경우. 그리고 매드팩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여기서 벡토서티 기술 이전 모색을 하겠다. 라는 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가가지고 다국적, 좀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미팅 진행을 하면서 기술 이전을 좀 팔 수 있는, 우리 회사 기술은 좋은데 좀 뭐 투자할 사람 있냐, 혹은 기술 사갈 사람 있냐, 이런 식으로 갖다 좀 연계되는 그런 재료이기는 해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BBB, 이 혈액, 뇌 관문 통과하는 그런 기술, 플랫폼 기술이고, SCM 생명과학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그리고 오스코텍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크리스탈 지노믹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다 시장이 각각 제각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아토피 치료제는 임상 2상 시작이 1월 예정이 돼 있고, SCM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오스코텍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 규모는 커요. 관절염이 좀 나이 먹으면 이제 흔하죠. 그래서 이런 거.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조금은 뭔가 살짝 좀 애매하지 않나 싶은데, 항성 효증이랑 항암 치료제. ABL 바이오는 플랫폼 BBB, 셀리버리는 항바이러스, 항염증 면역 치료제.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공동 개발 이슈가 있고, 얘는 치매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드팩토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종양 주변의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뭐 그런 아이템을 들고 나온다고 하고, 자, 이렇게 관련 종목들. 그래서 뭐 이런 뉴스들은 그냥 한번 쓱 한번 훑어보시면 뭐 나쁘진 않아요. BBB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즌 그 상한가를 갔을 때, 작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번 시즌이라는 게 좀 말을 잘못했는데, 저번 시즌이라는 게 작년이 아니라 요 구간, 올해 6월 이때 BBB 이걸로 상한가를 한번 땡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뭐 글로벌 빅파마 15곳이랑 기술 이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셀리버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이 컨퍼런스에서 코로나19 치료제 현황을 좀 그리고 개발 현황이랑 치료 효능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혀냈어요. 자신들이 회사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발표를 하고 공동개발이나 투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 치료제 공동개발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좀 간단하게 들어가면은 오스코텍은 차트적으로 솔직히 요런 바닥권 돌파했을 때는 좀 볼만했었는데, 요런 자리는 제가 좋아하는 자리인데 뭐 시장에서 안 보였죠. 이 종목이 저항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있던 곳을 돌파하고서 좀 세게 가긴 했습니다. 근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 헬스케어 참가 업체들, 바이오 제약사들은 보통은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시총이 좀 커요. 지금 제일 신규 상장인 작은 제일 막내 동생의 SCM 생명과학이 5천억이죠. 그리고 그 다음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8천억입니다. 그 외에 큰형님들은 1조가 넘어가는 상당히 큰 회사들이에요. 자, 그래서 시총이 크면은 항상 기관 외국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 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점. 시총이 크면은 기본적으로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이 좀 가격,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물론 개별적인 이슈로 더 튈 때도 있는데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뭐 10종목 중에 10종목이 다 그렇다는 아닌데 시총이 크면 클수록 10종목 중에 한 7, 8종목은 기관의 인수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기관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팔고 외국인이 좀 사기는 했어요. 근데 기관 파는 매도 물량이 좀 더 세죠. 그리고 차트상 좀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스코텍의 재료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 규모는 좀 크긴 해요. 자, 그래가지고 그냥 뭐 차트상 보면은 요 앞구간 요런 부분이 저항이 좀 많기는 했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좀 지지를 해주는지 요런 거는 좀 간단하게 체크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대신에 21선을 또 깬 거는 조금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요런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혹은 5일선 올라타고 21선 재돌파를 하는지, 그러면서 기관 외국인 수급도 당연히 같이 봐줘야겠죠. 시총이 1.7조예요. 그만큼 시총을 크면은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15일날 이슈가 있었죠. 아토피 관련해서 발표를 했어요. 임상 1상. SCM 생명과학은 아토피 임상 이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날 시세를 주고 그 전날에 시세를 주고 쭉 밀렸어요. 자, 그런데 밀리면서 거래대금 죽고 5일선 밑에 자리에서 얘가 깨질 거면 더 시원하게 내려갔어야 되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 테마가 좀 시장에서 강했죠. 뭐 명신산업부터 해가지고 신규 상장 테마가 인바이오 요런 종목도 있었고, 퀀타 매트릭스, 엔젠바이오도 요런 식으로, 그리고 SCM, 박셀바이오는 와 진짜 박살나요. 이 친구는 좀 보면서 와 3만원짜리 2만원짜리가 제가 이 종목은 여기서 그냥 잠깐 매매를 했었는데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으면 당연히 인생 걸었겠죠. 이거는 뭐 결과적이긴 한데 좀 주가가 미치지 않았나. 무중까지 때렸어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뭐 피플바이오 등등 포인트 모바일도 강했고, 이런 신규 상장 테마가 최근에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에 엮여서 움직인 그런 생각도 조금은 있습니다. 뭐 물론 이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신규 상장 테마 엮였다 라고 말은 해주는 건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일단은 그런 모습, 그리고 차트상 이런 앞에 자리 요 부분에서 좀 지지를 해주기는 하고 있고, 5일선 깬 자리에서 이틀 연속 저점은 높이면서 얘는 이제 제로 발표를 해가지고 확 꺾여버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좀 버텨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최근 신규 상장 테마도 좀 있고 신규 상장 주고 시총도 좀 가벼운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얘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엮여있는 거기 관련해가지고 뭐 또 이제 기술 이전 얘기라던가, 그리고서 내년 1월에 임상 들어간다고 하죠. 임상 이상 1월쯤에 예정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SCM 생명과학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종목은 좀 옛날부터 매매를 끌적끌적 많이 하긴 했는데, 자, 신규 상장한 지 2년 된 회사예요. 근데 상당히 강했습니다. 처음 상장할 때부터. 그래서 이런 첫 상장을 하고 고점 만들어주고, 그리고서 이거를 시원하게 돌파해줬다가 밀렸다가 다시 고점 요 자리 똑같이 저항 만들어줬죠. 그리고서 이런 거를 3월 때 저점 찍고 다시 재돌파해서 BBB 현례장벽, 그 이후에 뭐 이슈 글로벌 뭐 빅파마 15곳이랑 계약 진행 중이다, 요런 이슈도 얘는 끌고 왔었어요. 자, BBB 관련해서 기술 이전 논의 진행 중이다. 그래가지고 글로벌 빅파마 그때 15군데 얘가 아마 뉴스에 있을 거예요. 자, 15곳. 이상하게 나오네. 뭐 현례장벽 이런 걸로 갖다가 이슈가 좀 됐었거든요. 기술 이전 논의. 그러면서 모두 글로벌 상위 20위권에 속하는 빅파마들 15개국 파트너사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요런 이슈로 갖다 6월달 좀 한창 해먹었던 종목이고, 끼는 상당히 좋습니다. 종목의 끼는 상당히 좋아요. 자, 그리고서 요런 자리 지금 최근에 깨졌으나 다시 복귀를 해주면서 좀 추세가 쓱 올라오고 있죠. 추세가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점 눌려줬던, 상승 후에 눌려줬던 자리를 좀 저항 맞나 싶더니 어느 정도 올라타는 모습. 그래서 얘도 이제 수급 영향을 좀 받는 회사거든요. 시세 줄 때, 뭐 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 기간 수급이었나? 6월. 아, 외국인 기간 좀 번갈아가면서 들어왔었네요. 얘도 좀 기간 애인의 영향을 받는 회사기는 합니다. 시총이 1조가 넘다 보니까. 그래서 수급 좀 들어오는지, 최근에 이탈이 좀 작아지는 느낌? 그러면서 살짝 좀 더 들어오고, 그래서 요런 거를 좀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만원, 요 앞에 장기 입형 121선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구간을 좀 돌파를 해주는지, 플러스 현례장벽 이슈가 또 끌고 나오는지, 이게 기술 이전 이제 6월달부터 했으면 슬슬 얘기가 좀 더 한 번 더 나올 때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기술 이전 이슈도 좀 따라올 수 있는 점, 그래서 이런 곳 전 세계적으로 BBB 투과 기술 이전 여기저기 나가면서, 이 기술이 좀 아시는 그 뭐지? 제가 바이오 섹터를 사실 전문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니까 완전 디테일하게 알진 못해요. 바이오 계열은 각자 그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 인터넷에서 보시면은 막 바이오에 대해서 엄청 분석을 하시면서 그 회사에 진짜 미래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장난 아니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글을 좀 참고를 하시면은 금방 나오기 때문에 좀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고, 여하튼 이 현례장벽 기술이 좀 고급 기술이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거 기술 이전 얘기. 자,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사실 얘는 움직임이 조금은 약하죠. 바이오 섹터 치고는. 그러면서 이 앞에 3천억짜리 거래 대금이 터진 자리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지 않나. 얘는 왜 화이자 뉴스가 여기 떠 있지? 브라질의 아셀렉스 신약 허가 신청 뭐 요런 거가 화이자 뉴스랑 같이 엮어서 쓱 올려놨네요. 전혀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은. 자, 어찌됐든 일단 이 앞에 종목에 산이 조금 있는 거는 많이 아쉽지 않나. 그러면서 이게 항섬유중, 항암치료제 요거를 관련해서 좀 내세우는 업체들이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이기고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좀 뭔가 제대로 된 이 임팩트 있는 임상 결과라던가 뭐 이런 걸 좀 꺼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한마디로 재료 측면에서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봐도 상당히 최근에 지수가 계속 좀 엄청 좋은 시장이었죠. 지수가 상승장이에요. 확실히 이런 장인데 종목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종목이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뭐 물론
모든 섹터가 다 따라하는 건 아닌데 특히 이 종목은 좀 앞에 산도 많고 여기 넘어오면 또 요 위에 자리도 있고 그래서 조금 가격 측면에서는 좀 좋아 보이나 일단 재료도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차트 앞에 넘어야 될 산도 좀 있다 라는 점. 그렇다고 기관애인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은 애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매드팩토 이 종목도 올랐을 때 정말 매드했죠. 미친 줄 알았어요. 이 종목도 3만원 돌파하고 막 13만원. 지금 박셀바이오 포지션을 얘가 좀 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당시에 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무중 권리락 막 이런 거 하고서 그냥 계속 오르고 그래서 진짜 높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차트상으로는 좀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자, 일단은 이 앞에 장대 음봉이 있었죠. 그런 고점 자리를 돌파하고 그 부분을 살짝살짝 깨긴 하는데 깨면은 바로 복구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 그러면서 고점은 서서히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저점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뭐 삼각수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삼각수렴을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추세상 요렇게 모이면은 둘 중에 하나로 튀기는 합니다. 튈 확률이 좀 높아요. 둘 중에 하나로. 근데 거기서 이제 위로 튀냐 아래로 튀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요거는 좀 지켜볼 만한 게 저점이 이런 식으로 갖다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점. 그러면서 이 장기 이평이 좀 따라오고 있어요. 121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지지하고 튀어줄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 차트상 12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 점. 그리고 요 전고점 부분에서 깨긴 해도 바로바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 그리고 눈앞에 이제 그 참가 이슈가 있고 거기서 이제 기술 이전 업체를 좀 찾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매드팩토 측에서. 거기다가 이제 기간외인 지금 딱 최근 한 달 동안 누적 순매수가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개인은 쭉 팔고 있어요. 개인은 500억 팔고 외국인 390억, 기관 270억. 외국인 연속성도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 지금 거의 근 한 달 동안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이. 한 11월 3일부터 좀 순매수량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관도 최근에 뭐 투신이 좀 한번 세게 들어오긴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천천히 간보고는 있는데 아무튼 아직 순매수라는 점 그래가지고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좀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얘네들이 11월 한 뭐 2일부터 샀다 그러면은 지금 한 요 구간이네요. 요 구간에서 지금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매수가. 그래서 뭐 주가는 뭐 가봐야 알긴 하는데 저는 요런 저런 내용을 합쳐봤을 때 좀 괜찮게 튀어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 순매수가 여기서부터 계속 쌓이고 있고 차트상 정고점 지지해주고 저점 계속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121선 따라 올라오고 요런 이슈들 그리고 워낙 강했던 종목이긴 해요. 대신에 이제 차트 자리는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리스크 관점에서 빼놓을 수는 없죠. 차트 자리는 상당히 높아요. 자, 요런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가 매드팩토가 일단 크게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셀리버리가 좀 따라가는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셀리버리도 신규 상장한 지 2년밖에 안 된 업체고 얘는 이제 기술력, 끼가 좋아요. 종목에. 이제 제가 이 당시에 채널 초반 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이 셀리버리에 대해서 제가 그냥 별명을 스스로 했던 게 그 특허 제조기, 공시 제조기. 얘는 뭐만 하면은 공시를 진짜 특허 취득 이런 걸 진짜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말 저는 이제 공시 제조기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얘는 뭐 하면은 특허권 취득, 자율공시 막 계속 나왔어요. 특허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날마다 뭐 특허 어떤 특허 어떤 공시 좀 많이 막 만들어내는 끼는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자리 밑에서 좀 시원하게 땡기고 올라왔고 그 이후에 이런 구간에서 좀 횡보를 하나 싶더니 일단 깨지면서 내려오긴 했죠. 자, 그래서 거래량이 그 다음 터진 봉이 요거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얘 장기평에 왔어요. 장기평에 왔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일단 움직임을 첫 번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런 대금 최근에 좀 터졌던 자리에서 고점, 그날 고점, 거기가 이제 지지를 했던 자리인데 일단은 깨고 내려왔죠. 그런 지지를 3번 하나 싶더니 결국에는 깨졌습니다. 대신에 이 장기 입형에서 타고서 요걸 다시 좀 올라와 주는지 이런 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도 외국인 수급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얘는 좀 오래되긴 했어요. 9월달 9월 좀 순매수가 쭉 이어진 게 9월 2일 정도부터 좀 빨간색이 계속 이어지네요. 그래가지고 9월이면 한 요 부근, 그래서 지금 요런 자리에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 계속 지속 매수를 하고 있고, 특히 12월 1일부터 순매수 양이 조금 늘었죠. 12월 1일이면 여기고, 지금 이 구간 하락을 할 때 외국인이 요 구간에서 계속 누적 순매수가 상당히 쌓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25억, 20억, 50억, 31억, 50억, 40억, 60억. 최근에도 뭐 50억, 40억씩. 그러면서 장기 입형 왔겠다. 이 종목도 좀 움직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종목이 첫 번째로 끼가 좋고, 두 번째로 장기 입형 왔는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움직여 줄지, 세 번째로 외국인 순매수량이 조금 계속 쌓이고 있는 점 최근에. 그러면서 얘는 이제 그 공시 특허 찍어내는 것도 많고 치매에도 엮여 있고, 그리고 그 코로나 치료제 공동 개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하튼 11월이 아니지. 내년 1월. 이제 그렇게 오래는 안 남았어요. 11일이면 한 달 조금 안 되게, 한 2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하튼 여기서 관련 종목들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지금부터 종목들 움직임 좀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주말 편히 쉬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